지방간을 진단받았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흔한데 이것도 병이어서 뭐 치료를 해야 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지방간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병이라 해서 쉽게 그냥 간과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간 수치가 높아지는 이 지방간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이 간 수치가 정상인 지방간인 분들은 사실 위험성이 아직 낮지만 네. 간 수치가 높은 지방간염 환자는 한 10%에서 15%가 간경화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간경화 지방간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비만하고 당뇨, 고지혈증이 있어서 사실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앞으로 치료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지방증, 지방간염, 간경화를 좀 나누면 여러분께서 건진하면서 초음파를 했는데 지방간이야. 근데 네. 다행히 간 수치는 정상이에요. 네. 그러면 아직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거는 간경화로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간 수치가 높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만성간염으로 1년 이상 진행되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되고 방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 15%가 간경화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지방으로 쭉 뒤덮인 간을 보시고 네. 이것이 오래되면 이제 만성간염 첫 단계 그리고 심하게 되면 간 표면이 창백해지고 우둘투둘해지는 저런 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지방간이 되면 이제 언제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초음파에서 간이 하얗게 보일 때부터 간 수치가 벗어나지 않도록 쭉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절주 또 음주를 줄여야 적당한 양이 중요하죠. 그래서 남자 같으면 소주 3잔, 뭐 한 캔 정도, 여성분 같으면 소주 2잔, 그리고 한 글라스 정도의 그 맥주 정도를 드시고 적절한 운동과 식이로서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한 5%의 체중을 낮추면 간 수치가 정상되고 한 10% 체중 줄이면 지방간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간의 주범에 이어서 간 손상의 주범도 한번 색출해 볼 텐데요. 간이 엄청 아파 보이죠? 아유. 예. 주범은 건강기능식품과 진통제라고 나와 있네요, 김도영 교수님. 네. 와. 건강기능식품들 많이 이용하시는데 잘 그래요? 살펴서 선택하고 잘 이용하면 건강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간 손상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약물 때문에 간 손상이 오는 이유는 직접 독작용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걸리는 거는 이제 특이 체질 때문에 간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화학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물이 몸에 들어오면 화학 반응을 거쳐서 그것이 뜻하지 않게 독성 물질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약들 뒤에 보면 간독성이 있을 수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네. 구체적으로 간독성이 있는 높일 수 있는 약물들 저희가 앞에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짠, 와. 비타민 A 영양제, 눈 영양제, 다이어트 보조제,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가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네. 비타민 A 그 통상적인 용량에서는 괜찮은데요. 네. 간혹 고용량 보통 이제 문헌에 나와 있기를 5만 단위 하루에 5만 단위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 A가 간세포 안에 그 미세 구조물들이 많은데 그거를 파괴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통상 용량의 비타민 A는 괜찮지만 너무 많은 용량의 비타민 A는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또 눈 영양제의 비타민 A가 주성분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다이어트 보조제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뭐 합성물도 있고 천연물도 있는데 맞아요. 그 보조제 안에서도 또 성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 성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서 그 걸러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독성물질이 아닌 것이 화학 반응을 거치면서 독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진통제 중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신 분들 아스타미노펜 많이 드시는데 네. 맞아요. 네, 이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독성이 있지 않는지. 근데 통상적인 용량입니다. 이것도 일반 시중에서 파는 아스타미노펜 통상 용량에서는 보통 간독성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영양제 같은 경우는 마음 놓고 많이 그것도 일부라도 꼭꼭 챙겨 먹었었는데 와 이렇게 비타민 A가 많이 섭취하면 간에 또 이렇게 손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신경 써서 꼭꼭 정량만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간독성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상태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증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여서 방금 우리 김도영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고용량을 먹어도 증상이 없으니까 더 먹게 되는 겁니다. 더 먹게 되면서 간 손상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약간 피로감, 소화불량은 있지만 사실
본인이 뭐 열심히 일하면서 과로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무시하고 더 계속 지속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간 손상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아예 식사를 못하게 되거나 메스껍고 식욕이 떨어지는 상태가 오는데 이 상태도 역시 또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계속 먹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황달이 왔지만 주변에서 너 얼굴에 황달 왔다 이렇게 눈이 노랗다 이러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네네.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간은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간을 망가뜨린 3대 주범 알아보고 있고 이제 마지막 주범이 남았는데 역시나 간이 너무 힘들어 보이죠. 그림을 그러네요. 보면 이 밑에 살짝 나와 있네요. 간경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주범 바로 바이러스라고요. 무섭다. 요 간염 바이러스인가요? 네, 간염 바이러스죠. 네. 네, 사실 간을 망가뜨리는 주범 중에 주범이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이 대표적인데요. 이 두 가지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만성간 질환, 그러니까 간염, 만성간염, 간경화, 간암의 한 85%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B형 간염이 단일 원인으로 70% 정도로 만성 간질환의 대표적인 주범이 B형 간염입니다. B형 간염은 이제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옛날에는 그 어머니가 B형 간염을 가지고 있을 때 출산 시에 이제 아기한테 그 전파됐기 그렇구나. 때문에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예방 접종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 B형 간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화면 나오네요. 네, 그걸 이제 주산기 감염이라고 보시는 것처럼 간염 바이러스는 간에서만 살거든요. 간세포 안에서 증식을 하고 그 간염 바이러스를 우리 면역 체계가 알아채면 그 면역 세포가 간세포를 공격하게 되죠. 바이러스만 죽는 게 아니고 간세포도 같이 죽기 때문에 이제 간 손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네, 그래서 B형 간염은 아까 말씀드린 주산기 감염 외에도요 혈액이나 이런 체액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고 또 지금 B형 간염 때문에 간이 망가지는 사진 보고 계시죠? 예. 네, B형 간염 외에도 C형 간염도 있죠. 이것도 C형? 네, 이것도 한 우리나라 한 10% 차지하는데 마찬가지로 한 우리나라 1% 국민이 갖고 있고요. 혈액을 통해서 전파되는 바이러스고 A형 간염은 사실은 만성 간 질환에 속하지는 않고 급성 간염의 대표적인 주범이죠. 음식물이나 뭐 물 같은 거 오염됐을 때 걸릴 수 있고 또 단체로 집단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급성 A형 간염이 되겠습니다.